조국 동생 조건에 대해서요, 부산에서 지금 검찰이 강제 구인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국의 부인 정경심도 오늘 소환 조사를 또 3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동생 조건이죠. 조건에 대해서 지금 몸이 아프다, 허리 수술하겠다 해서 부산에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압송을 해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긴급 압송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미 나오는 속보에 따르면 의료진이 이미 투입이 돼서요, 이 사람의 허리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체크했는데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 상태가 된다라고 파악이 돼서 지금 압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꾀병은 아니겠지만은 허리 수술을 급하게 요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어법 쓰신 거죠? 아무 말 안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시죠. 예, 그리고 정경심도 3차 소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10시 40분에 속보가 뜬 건데요. 지금은 기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비공개 소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검찰에서 3차 소환, 정경심에 대한 3차 소환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석동현 변호사님이 얘기해준 부분에 따르면은 국감 전에 2번 정도는 소환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3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검사장을 지낸 전문가의 예상보다도 더 많은 소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측에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다, 증거가 충분히 있고 그동안 조범동이라던가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많은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제 정경심은 구속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이 정경심과 관련된 소식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조범동하고 이 청문회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땐요, 이번 주에 구속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블라인드 펀드라 나는 모른다, 그것이 조국의 얘기입니다. 그 조국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허위 해명 자료를 작성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범동의 공소장에는요, 정경심과 함께 조국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바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대한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했다라는 얘기가 공소장에 적시가 됐고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조범동은 정경심과 조국 일가가 투자한 바로 블루코어 밸류업, 그 운용 방식에 대한 허위 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이거 블라인드 펀드야 라고 허위로 해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낸 조직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또한 조범동은요, 8월 17일 코링크 직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정경심 등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라, 정경심이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셈이 됩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경심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검찰은요, 수사 기밀 유출을 우려해서요,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기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 수사 기밀을 유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반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소장에 전략적으로 정경심과 조범동이 공범이란 얘기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정경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은요, 또 정경심의 코링크 지분 보유를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말 정경심과 동생 정씨가 정씨 명의로 코링크피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250주를 5억 원에 매입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도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국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면서요, 정경심이 그 내용을 보면 정경심이 이 시기에 동생 정씨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내용이 들어있는데 검찰은 바로 차명투자 자금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경심과 동생은요, 2018년 조범동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조범동은 WFM의 자금 13억 원을 횡령을 해서 투자금 5억과 유상증자 대금 5억 원 등 10억 원을 반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경심은요, 그거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상증자 자기네가 했는데 그 돈이 반환됐다 그러면은 한 푼도 안 내고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자기들 지분을 확보한 거가 되니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말이 안 되죠. 횡령된 금액 10억을 정경심이 수령하였다. 결국은 횡령의 공범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범동은요, 포르쉐를 샀다고 합니다. 한 1억 정도 되는 포르쉐를 샀는데요. 지금 보면은 야 10억 갖고 와 그러면 10억을 횡령해서 갖고 오는
조범동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정경심만 바라보고 정경심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인데 1억이나 되는 포르쉐를 구입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타고 다녔다? 이것도 상당히 수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경심이 오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완전 특혜예요. 예. 물론 검찰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지만 정경심은 말이죠. 아, 뭐 거의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정말 특혜 덩어리 자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 여러 전직 대통령들 모두 공개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조사를 받았던 그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장관의 부인이 뭔데 뭐길래 이 정경심에 대해서는 유독 비공개 소환에 집착을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권,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권을 운운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 세 번째 조사마저도 비공개 소환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날 1차, 2차 조사에서 얼마나 특혜를 받은지 한번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개천절이었죠. 많은 수백만의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광화문에 결집하셨던 그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정경심이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시간을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3시간을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 오면요, 3시간을 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막 자기 아프다 뭐하다 하면서 나 좀 쉬어야 돼, 나 좀 쉬어야 돼 이러면서 3시간을 질질 끌었던 거고, 실제 조사는 불과 5시간밖에 안 됐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조서에 대해서 날인을 해야 되는데 날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뭐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뭐 날인을 거부해야지 그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등등 뭐 이상한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남들 같으면요 나 억울합니다, 나 정말 죄 안 지었습니다 하면서 소명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기는 검찰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는 날인까지 거부하는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조사 때는 어땠냐? 2차 조사가요 10시간이 넘는 그 장기간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는 이번에 좀 조사 길게 했네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서를 살펴보는데 대부분의 시간 썼다는 거예요. 조서 열람에만 11시간 썼다. 여러분들, 조서 열람이 뭐냐면요, 이제 검찰에서 이 본인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조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증거물이 어떻고 이런 혐의가 있고 지금 이런 증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놓은 기록인데, 그거 살펴보는데 시간 다 썼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이 조사하면서 해명을 해야 되고 뭔가 뭐 이건 맞다 이거 아니다 이거 하는 데는 시간을 거의 안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 9시에 기껏 출석해가지고 보니까 오후 4시까지 조서만 봤다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조서만 보고 그 중간에 또 휴식 취하고 또 밥 먹고 하는데 시간 다 쓰고요. 기껏 조사한 거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불과 2시간 40분만 조사했다. 이 2시간 40분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쉬었대요. 아프다고 또 쉬다가 저녁 7시 반에 또 조서 열람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2시간 40분만 하다가 갔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프다는 이유로 쉬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고 또 쉬고 또 열람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불성실한 아주 상식 밖의 조사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탄하고 검찰에서도 이례적이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이 정경심에 대한 혐의는 매우 뚜렷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 김모 PB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자택 그리고 동양대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고, 심지어 동양대 PC 같은 경우는 교체가 안 되니까 아예 통째로 빼었던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번거지 모자에 가만색 자켓을 쓰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소리를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놓고 봐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왔대요. 동양대에 가는 길에, 동양대 이제 PC를 빼러 가는 길에 지인에게 나 증거인멸하러 가고 있다 라고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문자 메시지까지. 그렇습니다. 지인에게 증거인멸하러 가고 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야,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 유시민 씨가 배가 아프겠어요. 유시민 씨가 지난날에 동양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검찰이 증거를 어떻게 해코지할까봐 복제하려고 증거를 보존하려고 했다 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쩝니까? 정경심 씨가 지인에게 나 증거인멸하러 가고 있어 라고 했다는데, 유시민 씨가 참 낯이 뜨거운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명확한 건 증거인멸교사 혐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뭐 등등이 지금 연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에 대해서 아마 결전의 날이 오늘 있을 것이다. 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요,
오늘 조사, 이 3차 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조국과 관련해서 수사가 장기화가 되니까 계속 이 친문 진영, 이 좌파 진영에서 막 검찰 앞에서 시위를 하고 대통령이 인권을 논하고 이러니까 검찰도 지금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직 장관 부인이 조사를 받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건데 이게 또 장기화가 되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조사를 끝으로 아마 신병 처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석인 거고요. 네. 또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기껏 불러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기껏 불러놨더니 기껏 자리에 앉혀놨더니 아우 아프다. 좀 쉬면 안 돼요? 또 뭐 조서 열람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조서 다 봐놓고는 날인을 안 해주는 지금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3차 조사를 끝으로 정경심에 대해서 신병 처리해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3차 조사가 결정적으로 결전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세간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아주 잘 정리했어요. 아니, 황당하죠. 예. 전 아까 이 얘기를 보면서 증거인멸하러 간다. 바본가? 아니, 전 진짜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365일 만우절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경심을 비롯해서 조국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런 누가 봐도 꼼수이자 누가 봐도 그 검찰에 대한 뭐 아니면은 지금 자신들의 그 범죄를 자꾸 은폐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하는 이 행위들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이거 수사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좌파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검찰 개혁으로 어젠다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이 글로 확 쏠렸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경심과 이 가족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만약 본인들이 진정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려면은 아프더라도 나와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어야죠. 그렇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과 가족들한테 야 이거만큼은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성실히 조사받으라 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맙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저희 취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인걸이 지금 변호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이인걸이 있는데 지금 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사전 회의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인걸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인걸이 변호사로서 증거인멸에 가담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인걸은 민정수석실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다방면으로 민정수석실에 대한 칼날이 하나 더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유시민이 증거 보존이라고요? 정작 본인은 증거 인멸하러 갔는데 유시민이 왜 이렇게 나서느냐? 눈을 강조하지만 유시민도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심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유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이 왜 이렇게 조국을 보호하느냐? 조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모두 청와대 그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정숙인지 둘 중에 하나는 크게 문제가 될 텐데 책임은 다 문재인이 지겠죠. 결국 이 정권도 결과가 매우 비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